네, 81쪽에서 이제 2번부터 시작할 건데요.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듯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좀 제대로 알려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뜬금없이 왜 역사일까요? 자, 우리나라가 독립정부 이후에 제 생명보험 시간 때 우리나라 근현대사 대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처음에 고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세계에 획을 그었던 사건이 역사를 뒤집었던, 이게 역사가 흘러오다가 한 방에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렌치 레볼루션. 뭐 그렇게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아무튼 설명을 쫙 한 게 있었어요, 생명보험 시간에. 근데 그때도 근현대 색깔 다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생명보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생명보험 안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중간에 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권력에 욕심을 내면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유신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로부터 약간 반발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때 김재규라고 하는 주변의 측근, 자신의 부하였던 그 사람한테 총을 직격탄을 맞고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한다회라고 하는 군인, 사조직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는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 탱크를 몰고 와서 권력을 장악을 했어요, 힘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전두환 때까지는 그래요. 이때는 쿠데타. 박정희 쿠데타,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쿠데타.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87년에 민주항쟁이라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국민들이 직선제를 개헌하라,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 너네들이 힘으로 와서 정치를 독재를 시작하는데, 우린 독재에 맞서 싸워서 국민의 투표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게끔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직선제예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겠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에는 총칼로 다 때려잡았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전세계, 미국에서 처음 대통령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정말 획기적인 이 제도였거든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한 사람이 왕정치였죠. 왕이라고 하는 귀족과 왕만 참여하는 정치였다가 전국적인 투표를 통해서 개인도 전혀 출신에 상관없이 개인도 누구나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가 대통령 제도죠. 그래서 그거를 하게 해달라, 투표를 하게 해달라. 지금은 투표를 하라고 하지 않는데,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하고 싶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네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전국적인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위주로 해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력 진압을 명령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전국적인 시위를 전 국민을 다 죽일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러면 전 국민 상대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선언. 항복선언을 하고 12구 선언인가? 항복선언을 한 이후에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었을까? 87년 6월항쟁 이후에 87년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의 정당을 봐야 돼, 정당을. 자, 정당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정당 기준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정당이 첫 번째, 1번이죠, 1번 후보. 2번, 3번, 4번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1번이 후보가 노태우 후보였어요, 노태우. 그리고 2번은 김영삼 후보, 3번은 김대중 후보, 4번은 김종필 후보였죠. 이 세 사람이, 자, 김영삼, YS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김대중, DJ라는 표현을 하고, 김종필은 JP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이 세 사람이 각자, 여기는 부산 출신에서 영남권, 그리고 광주, 정확히는 광주 출신은 아닌데 섬 출신이죠. 섬, 전라도에 전라도 출신이고 경상도 출신이고 충청도 출신의 이 세 사람이 야당의 지도자였어요. 국민들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1번은 누구냐? 노태우잖아, 노태우. 노태우. 이 노태우 후보는 누구냐? 다들 아시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측근이었어요. 전두환, 노태우가 있었고, 최근 요즘으로 치면은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 윤석열의 가장 큰 후배이자 측근 한동훈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노태우 후보가 이렇게 나와서 치러진 게 첫 대통령 선거였어요. 87년에. 그러면은 이게 정당의 이 기반은 정당을 알고 있어요. 정당이 뭐냐, 정당. 정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붕당 정치라고 많이 혹시 기억날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 붕당 정치의 역사를 많이 배우거든요. 고려도 마찬가지야, 고려. 아예 신라시대 때도 가볼까? 신라 때도 뭐 육두품, 뭐 골품제라 그래서 성골, 진골, 뭐 육두품, 뭐 이렇게 오두품, 뭐 이렇게 나뉘던 그 정치 세력이 뭐냐? 정당이야, 그것도 사실은. 정당. 조선시대로 오면 뭐 어떻게, 고려 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권문세족이랑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급진 개혁파하고 쉽게 말하면 보수당 이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보수당, 급진 좌파, 우파, 여기 나뉘는 게 그게 당이잖아요. 좌파, 우파가.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조선시대 때는 뭐 동인, 서인, 그리고 뭐 소론, 노론, 이렇게 나뉘는 게 정당의 정당. 최근으로 들어서 어떻게 되냐? 조선시대 말이 되면은 친일파하고 개혁파가 나뉘지. 개혁파. 자, 일제 말기가 됐어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고 개화파가 있어요. 개화파. 자주독립 세력, 자주독립. 여긴 친일은 기득권당이에요. 기득권, 친일파.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이 주도했던 임시정부가 있었죠. 여기만 봐봅시다. 여기만. 친일파가 독립을 했어요. 광복절에서. 어떻게 됐냐? 친미파가 됐어요. 친미파. 이번에 친일파가 그대로 남한테 붙어먹게 좋아하니까 이게 친미파가 됐어요. 친미파가 어떻게 됐냐? 이승만 정부잖아. 이승만 정부. 공화당이었어요. 공화당. 여기서 만들어진 게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친미파가 공화당.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의 공화당에 맞서는 게 뭐냐?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이 민주당은 뭐냐? 상대 후보였거든요. 이승만하고 이때도 뭐 많아요. 뭐 조봉암 이렇게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계속 야당이었어요. 야당이 민주당이고 여기 공화당이에요. 이게 뭐냐? 미국에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미국에서도 빨강당이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이고 민주당은 뭐야? 조 바이든. 그리고 뭐 오바마, 버락 오바마도 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였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양당 체제만 채택한 건 아니고 다른 소수당도 많이 허용을 해서 해놨어요. 그거는 유럽식에도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유럽도 다수당을 허용을 하거든요. 양당 체제가 아니에요. 뭐 녹색당, 뭐 환경당 되게 많아요. 뭐 독일에는 뭐 나치, 네오 나치즘, 그래서 뭐 나치 추종하는 그런 당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당이
공화당이 이승만 정부의 공화당이 그대로 박정희 정부를 이어졌고, 박정희 정부의 공화당이 바로 이 노토웨이 정부의 공화당이었어요. 지금은 이름을 많이 바뀌었죠. 왜냐? 그냥 공화당 했으면 좋겠는데, 뭐 박정희도 좀 그렇고, 뭐 전두환 대통령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공화당이 뭐 이름을 많이 바꿔요. 여러 번 바꾸고, 새춘년, 새춘년이 민주당이지. 민주당 당명이 각자 고유의 당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쉽게 당명 다 필요 없고, 노태우당, 뭐 김영삼당, 뭐 김대중당, 김종필당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낫겠네. 당이 나뉘어 있는데, 이 노태우 당이 3당 합당이라는 거를 발표해요. 3당 합당. 여기부터가 이제, 자, 잘 들으세요. 잘. 앞에는 이게 여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했냐면은, 이 87년 선거가 여기 다 합치면 더 표가 많은데, 이게 표가 분산되면서 패배를 하게 돼요. 왜? 표가 갈렸잖아요. 표가 갈렸어.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이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 출신이거든요. 대구 경북, 그리고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지지를 받아서 한 30% 투표만 받아도 나머지가 70%가 되는데, 이게 3으로 나눠봐요. 20%, 20%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졌어요. 이래서 이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은, 야권 단일 후보 해라. 단일 후보 통합 단일 후보. 여러분 요즘도 똑같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했잖아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대 후보였어. 근데 문재인 안철수 둘이 단일화를 해요. 단일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문재인 후보가 단독으로 나오죠.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이때는 안 했어요. 단일화 안 하고 야, 내가 단독으로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단독으로 나와도 이긴다. 졌죠. 왜? 20% 이렇게 나눠 먹었다니까요, 표를. 그래서 결국은 노태우가 당선이 됐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지도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 결국 뭐 여론조사를 하든 정치를 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여소야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요즘 이게 된 거야. 이게 여소야대라는 표현은 뭐냐, 여당이 소수고 야당이 다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집권당이 노태우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작아요. 그리고 YSDJ, JP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3권 분립이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묘수를 꺼내냐면은, 이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단한데, 여기 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이게 지금 철천지의 왼수, 이게 지금 원래는 철저히 왼투 시간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손을 잡아요. 이렇게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 노태우 대통령이,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JP라고 하면은. 근데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 사람하고 끌어들여요, 자기 편으로. 그래서 3당 합당을 해요. 3당 합당. 이게 지금의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이에요. 이 대통합, 보수통합당.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냐? 왜? 이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자, 이 다음을 생각해보세요.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어차피 5년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을 생각해봐요. 어차피 이 3파전 해야 되잖아. 3파전.
이렇게 셋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차피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립을 해서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지 또 집권당이 될 텐데 거기 생각해 보면은 이 표가 아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YS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 어떻게 돼? 이 3당 합당이란 거를 맨 처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수락을 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왜 반대를 하냐면은 여기가 여당이고 여기가 야당인데 이게 합쳐버리면은 독재잖아, 독재. 당이 여야가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립을 하면서 정반 합을 이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두 개가 없으면 발전은 없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거를 지금 한쪽 독재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독재는 안 된다 라고 그래서 독재는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앞에서 이승만 독재랑 박정희 독재랑 다를 게 뭐야? 이렇게 양 당을 다 합쳐버리면 거절을 해. 근데 여기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부터 우리는 상당 합당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때 국회의원 초선이었어요. 국회의원 처음으로 하는 이 발표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손을 번쩍 들면서 이의가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딱 그렇게 외쳤죠. 이의가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했던 게 바로 요 사건이, 요 사건. 3당 합당.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렇게 빨간색 보수당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과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여야를 대립을 이기게 되죠. 지금의 현 모습이에요, 이게. 보수당은 그대로 새누리당, 국민의힘 지금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어요, 탄핵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졌고, 김대중 대통령은 추후에 대통령 당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3당 합당 사건이에요.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정확히 지금 보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 많이 잘 알고 있어야죠.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걸 밥 먹여주냐 할 수도 있는데,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투표할 마음도 생기고 투표를 많이 해야지만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여기서 봐봅시다. 자, 이게 3위원 방식하고 현금흐름 방식인데, 자, 여러분 3당 합당에 따라서 3위원 방식이 정말 딱 들어맞아요. 3위원 방식이잖아요. 3당 합당 그리고 현금 흐름이잖아요. 현금을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딱 이름이 나오잖아요. 현금 흐름. 그리고 자, 여기서 이사위가 나와요. 이사위. 그리고 여기는 몰라도 되고 이 한쪽만 알면 돼요. 한쪽만. 자, 옵션. 여기는 보수당 3당 합당이 나오잖아요. 보수당이. 그리고 옆에는 가정적용, 회사별 치락, 회사별. 여기는 개인별, 개인 플레이. 이 진보가 분열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유명한 정치 어록 중에 보수는 똘똘 뭉친다. 왜? 자기네들이 이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돈만 보고 아니면 권력,
친일파처럼 똘똘 뭉친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돈이야 돈. 돈만 있으면은 너네 서로 나랑 너랑 생각이 좀 달라. 그래도 너랑 나랑 똑같이 돈 좋아하는 거 맞지 않냐? 그래서 뭉친다 이거야.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수는 차떼기당 사건도 해서 차떼기당 그 한나라당 때 뭐 그렇게 뭐 부정청탁 뇌물 뭐 보통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진보당도 만만치가 않게 됐죠. 여기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당. 왜?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요. 뭐 종북 좌파 막 여기 또 뭐예요? 진보당이 있고 뭐 정의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은 좀 중도적인 좌파인데 여기는 뭐 급진좌파잖아요. 급진좌파. 여기 뭐 심지어는 뭐 종북, 북한처럼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뭐 종북이냐 근데 우리는 종북 좌파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또 뭐 있어요. 그 진보당, 정의당 여기는 또 너무 북한식 나눔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북한식에. 자,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별로 체력과장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분열한다는 게. 그리고 이익의 원천은 종합이익, 이원별이익, 그리고 수익성은 선택 필수, 그리고 새로운 원가부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새로운 원가 요소 반영. 여기는 용이하지 않음. 여기는 용이함이잖아요. 새로운 원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새로운 거를. 근데 여기는 용이하지 않다고 하고 여기는 받아들이기 쉽대. 이게 뭐예요? 진보잖아요, 진보. 되게 비슷하다 이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새로운 거 싫어. 보수적이야. 우리는 지금 옛것이 좋고 전통이 좋아. 뭘 새로운 거 싫어. 근데 우리는 새 것이 좋아. 여기 그대로잖아. 이게 진짜 이거를 보수 좌우로 구분을 해서 비유를 하면은 되게 말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또 그때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친일파 세력이면은 여기는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도 서양 문물을 두고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대립했잖아요. 흥선대원군은 우리는 옛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개혁파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3.1선언으로 끝났지만 그렇게 진보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금방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봐봅시다. 문제 81조 2번 현금흐름 방식, 노무현금 흐름 방식. 진보당 생각하면 돼요. 진보 쪽. 노무현금 흐름 방식은 현금 흐름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회사별 체크. 맞잖아요. 노무현금 흐름 그래, 회사별 진보 나누는구나. 가지고 운영된다. 동그라미. 이게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엄청 쉽다니까요. 이 표를 한 방에 다 외웠어요. 3번 봅시다. 자, 현금 흐름 방식, 노무현금 흐름 방식. 진보당이네? 노무현금 흐름 방식이 맞게 설명한 것. 1번 3.2원 방식, 보수적. 아니잖아요. 노무현금 흐름. 자, 1번 X. 2번 새로운 원가 용이하지 않다. 아니, 진보당은 용이하다고 그랬잖아요. 2번은 틀렸고. 3번 회사별 차별화. 맞네, 차별화. 4번 이사위 3명의 예정 위험률, 이율, 비율. 자, 사업 비율. 이거예요. 3위원. 3위원 나오면 아니지. 3위원 얘기하고 있네. 3당 합당. 정답은 3번이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이건 정말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진짜 제가 딱 보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딱 찰떡궁합이 짝짝짝 맞아질까. 제가 한 개 더 있었는데, 원래는 생명보험 때는 여기에 이게 뭐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여긴 단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여기는 또 그게 빠져있네요. 뒤에 빠졌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YS는 김영삼 대통령은 좀 사고가 단순했고 김대중 대통령 이쪽은 좀 생각이 복잡했다라고 해서 이것도 딱 맞아떨어지네 라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 3이율은 또 뭘까?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사업 비율은 앞에 예정을 떼볼래요, 예정을? 앞에 예정이란 글자를 쫙 지워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위험률, 이율, 사업 비율 말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게 문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참, 이게, 그렇네. 요게 끝이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 때는 되게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생명보험 때는. 근데 이 변액 시험에서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기 이 정도만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여기는 보수당 용이하지 않음. 그리고 여기 용이하고 현금흐름은 차별화되고 용이하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여기 막 위험률, 이율, 뭐 비율 몰라도 돼요. 이게 뭔 말인지가 하고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장으로 넘겨와서 83쪽 여기서부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